고향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유익한 정보와 제도를 소개하고 이를 통해 시민의 시정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자 발간되는 고향 소식입니다. 고향 소식지에 관한 문의사항은 031-8075-2093 고향 소식 담당자입니다. 2024년 10월 소식입니다. 고향의 가을, 고향시 가을 축제 행사 가이드북, 고향의 10월, 축제로 물들다. 가을을 맞은 고향에 축제가 쏟아진다. 문화와 자연, 멋과 맛, 흥과 낭만으로 가득한 가을 축제를 더 즐겁고 알차게 즐기는 가이드를 소개한다. 1. 2024 행주가 예술이야. 9월 27일 금요일부터 10월 13일 일요일 저녁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 행주산성 일원, K타이거즈 태권무, 충장사 미디어 아트, 행주산성 달빛 여행, 화차 만들기 등 무료 입장, 유료 프로그램은 별도. 행주산성을 밝히는 은은한 조명과 웅장한 미디어 아트가 가을밤을 수놓는다. 문화유적지인 행주산성과 한밤의 축제가 만난 행주가 예술이야는 대한민국 대표 밤축제로 대한민국 밤방복곡 100개에 선정될 만큼 전국적인 호응을 얻고 있다. 올해는 행주의 역사, 미래를 여는 빛을 주제로 행주산성의 역사를 되짚는 동시에 미디어 아트를 접목한 미래지향적인 모습으로 축제를 구성했다. 충장사 미디어 아트, 화차 만들기, 돌멩이 소원 쓰기, 빛 조명 포토존, 청사초롱 대여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기다린다. 포인트 1. 이야기가 흐르는 달빛 여행. 행주산성은 구석구석 숨은 역사 이야기가 많다. 문화 해설사와 함께하는 행주산성 달빛 여행은 은은한 달빛 아래 시간 여행을 하는 듯 산성으로 초대한다. 축제 기간 매일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8회에 걸쳐 진행하고 고양시청 통합 예약 누리집에서 선착순으로 예약을 받는다. 포인트 2. 산성을 감싸는 음악회. 어둠이 내려앉은 밤 산성에서 음악이 울려 퍼진다. 매주 금, 토, 일 8시, 개폐회식 제외. 어디에서도 만날 수 없는 특별한 산성음악회를 연다. 산성과 음악, 그리고 가을밤의 조화는 귀뿐만 아니라 몸의 모든 감각을 깨운다. 포인트 3. 화려한 가을밤 미디어 아트. 빛으로 이야기를 전하는 미디어 아트가 밤축제의 화려함을 책임진다. 개막식에서는 익스트림 태권도팀 K타이거즈가 미디어 아트와 어우러진 공연을 펼치고 권율 장군을 모시는 충장사도 미디어 아트로 새로운 옷을 입고 시대를 뛰어넘어 소통한다. 2. 2024 고양호수 예술축제 10월 11일 금요일부터 13일 일요일 일산 호수공원 및 일산 문화광장 일원 드론쇼, 마임, 서커스 인형극, 마술, 거리무용, 거리극 등 무료 입장. 고양이 가을이 동화 속으로 초대한다. 호수, 거리, 자연, 사람이 어우러진 도심 속 거리축제 2024 고양호수 예술축제는 일상을 예술로 바꾼다. 동화 같은 거리, 인투 더 스토리를 주제로 발길 닿는 곳마다 수준 높은 공연과 예술, 환상의 이야기를 선보인다. 거리극, 마임, 마술, 거리무용 등 국내외 최고의 거리예술 공연 50개 팀이 5곳의 무대에서 약 80회 공연을 펼친다. 공중 무대를 활용한 화려한 개막작과 고양시 역대 최대 규모의 불꽃 드론쇼, 락밴드 YB의 폐막 공연은 축제의 백미, 목각 인형 조종과 서커스 체험 등 시민들이 축제의 주인공이 될 기회도 놓치지 말자. 포인트 1. 1000대 규모 불꽃 드론쇼. 무려 1000대의 드론이 일산 호수공원 하늘을 환상적으로 수놓는다. 고양시 역대 최대 규모로 기대감이 높다. 풀 3D 및 회전 연출로 더 생생하고 입체적인 드론쇼를 만날 수 있고 불꽃 드론까지 더해져 축제의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린다. 10월 12일 토요일부터 13일 일요일 저녁 8시 30분. 포인트 2. 개막작 헬로 스트레인저.
하늘과 땅을 무대로 압도적 규모의 공연이 펼쳐진다. 시민 배우 42명이 진귀한 공중 공연을 선보이고 세계의 공중 구조물이 웅장하고 화려한 무대를 연출한다. 여기에 불꽃 퍼포먼스 배우 15명의 역동적이고 긴장감 넘치는 공연까지 만나볼 수 있다. 10월 12일 토요일 저녁 7시 30분 하늘광장 1관 무대. 포인트 3. 왁자지껄 유랑단. 왁자지껄 신나는 행진이 축제의 흥을 끌어올린다. 고양시 마리오네트 장인 옥종근과 고양시를 대표하는 벌룬 퍼포머 클라운진을 주축으로 약 15명 규모의 행진단이 고양 호수 예술축제 무대 저녁에 등장해 관람객과 소통한다. 10월 11일 금요일 저녁 6시, 10월 12일 토요일부터 13일 일요일 오후 2시, 오후 5시 약 30분간 진행. 포인트 4. 국내 공식 초청작 7편. 1. 퍼포먼스 2, 3일 쇼 순간들. 2. 오브제극 공연 창작 집단 사람. 어머니 당신의 서커스를 보여주어. 3. 컨템포러리 서커스 봉앤줄 스탠바이. 4. 설치형 오브제 퍼포먼스 어린이 날다 사회적 협동조합 고장난 우주선을 고쳐라. 5. 서커스 준디아 날개짓. 6. 컨템포러리 서커스 코드 셋이 돌아버리겠네. 7. 거리극 프로젝트 통 기사들. 3. 2024 고양 가을 꽃축제 10월 1일 화요일부터 13일 일요일 일산 호수공원 주제광장 일원 가을 국화정원 코스모스와 백일홍 꽃밭 가을 테마 포토존 등 무료 입장. 꽃의 도시 고양이 가을에도 화려하게 피어난다. 2024 고양 가을 꽃축제와 함께 일산 호수공원 주제광장이 수준 높은 가을 화훼 정원으로 변신한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빨리 만나는 국화 축제이기도 하다. 고양시 농가가 직접 재배한 우아하고 풍성한 국화가 가을의 전령으로 찾아오고 코스모스와 백일홍이 펼쳐진 꽃밭은 화려한 색감을 더한다. 다양한 모양의 선인장과 다육식물을 볼 수 있는 선인장 페스티벌이 10월 2일부터 6일까지 함께 열려 다채로움을 더한다. 꽃과 호수를 아름다운 프레임으로 삼은 가을 테마 포토존에서 가을날의 추억을 사진으로 남기는 일을 잊지 말자. 포인트 1. 가을꽃의 여왕 국화. 가을 늦은 서리에도 아름다움을 잃지 않는 국화는 예부터 사군자 중 하나로 길조의 상징으로 여겨졌다. 고양 가을 꽃축제에서는 꽃잎이 별 모양과 비슷한 아스타 국화, 고양시 화훼 농가에서 정성 들여 키운 초대형 국화 화분 등 다채로운 모양의 국화를 만나볼 수 있다. 또한 노란빛, 자줏빛, 붉은빛 등 다양한 색상의 국화를 조화롭게 배치한 꽃밭 구성이 인상적이다. 포인트 2. 고양 화훼 직판장 오픈. 가을 꽃을 보는 것만으로는 아쉬움이 남는 이들을 위해 화훼 직판장과 농특산물 판매장 24개 동이 운영된다. 고양시 화훼 농가가 직접 기른 다양한 종류의 꽃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날 수 있고 고양시의 특산품도 한자리에 모이니 꼭 둘러보자. 포인트 3. 고양시 곳곳에 숨은 시민꽃 정원을 찾아라. 꽃의 도시로 이름을 굳힌 고양시는 축제에 앞선 8월, 일상 곳곳에서 꽃을 더 가까이 만날 수 있도록 고양 꽃도시 시민꽃 정원, 꽃씨 나눔을 진행했다. 10월이면 여름에 심은 황화 코스모스와 백일홍이 고양시 곳곳에 만개할 예정으로 시민이 직접 가꾼 시민꽃 정원을 찾아보는 즐거움도 누려보자. 4. 2024년 창릉천 코스모스 축제 10월 12일 토요일부터 13일 일요일 주요 프로그램 오후 12시부터 5시까지 운영 개막식 10월 12일 토요일 오후 2시 장소 강매 석교공원 강매동 317-23번지 1원 정보 전통놀이 흑백사진 촬영 7080 의상체험 먹거리 장터 창릉천 플로깅 등 가격 무료 입장. 온통 코스모스 물결이다.
창릉천을 낀 강매 석교공원 일대 27,000제곱미터 면적이 코스모스로 일렁이는 모습은 그야말로 장관이다. 여기에 다양한 세대의 시민들이 함께 어울리는 축제로 만들기 위해 복고 감성을 깨우는 여러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지역 주민이 운영하는 먹거리 장터 또한 풍성하다. 자연의 소중함을 되새기며 친환경을 실천하는 창릉천 플로깅, 쓰레기 주우며 달리기 행사도 마련해 자연과 함께하는 축제의 의미를 살렸다. 5. 2024 보양 드론 도심항공 모빌리티 박람회 일정 10월 23일 수요일부터 25일 금요일까지 장소 킨텍스 제2전시장 10B홀 정보 공무인 이동체, 무인 항공기 및 부품, 활용 서비스, 데이터 활용 기술, UAM 시뮬레이션, 버티포트, 교통관리 등 전시. 가격 10월 18일 금요일까지 사전 등록 시 무료 관람. 미래 도시 공간을 확장시킬 드론과 얼반 에어 모빌리티, 도심 항공교통, UAM 산업을 한눈에 볼 수 있는 2024 고양 드론 도심 항공 모빌리티 박람회가 올해 킨텍스에서 처음으로 개최된다. 드론, UAM 관련 기체와 장비, 연관 서비스를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고 드론 산업 육성 방안과 UAM 관련 인증 세미나, 드론봇 전투체계 세미나 등 학술 회의도 동시에 펼쳐진다. 다양한 드론 체험은 아이들과 함께 즐겨도 좋다. 6. 제5회 세계 도시 포럼 일정 로컬 투어 10월 21일 월요일, 본 행사 10월 22일 화요일, 장소 고양시 킨텍스 그랜드 볼룸, 고양시 관내 지역, 정보 로컬 투어, 기조 연설 및 세션별 강연, 패널 토론, 홍보 부스 운영 등. 고양시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 세계 도시들이 직면한 문제를 들여다보고 해법을 모색하는 국제 행사인 세계 도시 포럼이 올해로 5회째 개최된다. 세계 도시 포럼은 세계적 석학들을 비롯한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지속 가능한 도시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국제 포럼이다. 올해는 도시를 강화하고 미래를 지속시키다, 혁신과 연대를 주제로 AI를 활용한 미래 기술의 적용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더불어 기후변화, 전쟁, 탈세계화 등 세계 정세 속 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대응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포인트 1. 주요 세션 일정. 오전 10시부터 11시, 개회식 및 기조연설. 오전 11시부터 오후 12시, 특별 세션 글로벌 서밋. 지속 가능한 도시를 위한 글로벌 연대와 협력. 오후 1시 30분부터 3시 20분. 세션 1. 도시, 미래기술, AI를 활용한 미래기술 적용 방안과 도시 사례. 오후 3시 30분부터 5시 20분. 세션 2. 도시, 환경,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환경정책과 탄소 중립도시 사례. 오후 5시 20분부터 6시. 종합 세션 및 폐회식. 포인트 2. 세계적 연사를 한자리에. 세계적 석학들의 깊이 있는 강연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 기조 연설자로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 출신 도시계획 전문가 앨런 말라흐와 국제문화 분야의 세계적 석학 사무엘 리처드가 나선다. 유럽 리빙랩 네트워크 ENOLL 의장을 역임한 페르난도 빌라리뇨와 브라질 쿠리치바시 도시계획연구소 IPPUC 출신의 브루노 라라가 연사로 나서 각각 미래기술과 환경을 중심으로 도시의 미래를 풀어갈 계획이다. 7. 2024 고양 독서대전 10월 25일 금요일부터 26일 토요일 아람누리도서관, 화정도서관, 일산호수공원 하늘광장 강연 및 북토크, 공연, 체험, 북마켓, 전시, 컨퍼런스, 포럼 등 무료 입장. 책 읽기 좋은 계절 가을을 맞아 고양 독서대전이 돌아왔다. 지난해 제10회 대한민국 독서대전을 개최하며 책의 도시임을 알린 고양. 올해도 풍성한 독서대전을 준비했다. 읽다,
이따를 주제로 고양시 도서관을 비롯해 독서, 문화, 교육, 예술계 등 다양한 주체가 시민들과 소통한다. 총 9개 영역, 26개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특히 배우 차인표, 시인 오은과 김민정 등 각 분야 유명 작가를 강연과 북토크를 통해 만날 수 있다. 책과 관련된 여러 체험과 이벤트도 준비되어 있으니 독서의 즐거움을 만끽해보자. 포인트 1. 유명 작가를 만나는 기회. 10월 25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3시 30분. 강연. 언젠가 우리가 같은 별을 바라본다면. 아랍누리 도서관. 차인표. 10월 26일 토요일 오후 4시부터 5시. 북토크. 시의 적절함과 시의 적절함. 일산 호수공원 하늘광장. 오은, 김민정. 포인트 2. 북마켓에서 찾는 보물책. 행사장에서는 고향 지역 서점과 출판사 10개소가 운영하는 북마켓이 꾸려진다. 각 서점 및 출판사의 특색이 드러나는 보물 같은 책이 관람객을 기다린다. 책뿐만 아니라 책갈피, 엽서 만들기, 컬러링북 체험하기 등 다채로운 체험을 진행한다. 포인트 3. 듣고 보고 느끼는 축제. 독서 대전이라고 해서 책만 읽는 것은 아니다. 책을 주제로 한 다양한 부대 행사가 마련된다. 전문 성우가 전래동화를 읽어주는 낭독극과 시민들이 참여하는 낭독회, 재즈밴드의 축하 공연은 물론 책 전시와 함께 각종 이벤트가 진행된다. 오감으로 즐기는 독서 축제다. 8. 2024 일산 열무김치 페스타. 10월 12일 토요일부터 13일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5시. 일산 호수공원 주제광장. 일산 열무김치 경연대회 10월 12일. 일산 열무김치 아카데미 10월 13일 참가비 5,000원. 농특산물 판매, 체험 및 이벤트. 무료 입장. 지리적 표시제 제115호로 지정되며 고양시 대표적인 특산물로 인정받은 일산 열무가 축제의 주인공으로 나선다. 일산 열무김치 페스타의 백미는 일산 열무김치 경연대회다. 10월 12일 치열한 예선을 뚫고 본선에 오른 최종 8팀이 일산 열무를 주 재료로 자존심을 건 한판 승부를 펼친다. 김치 명인과 함께하는 일산 열무 김치 아카데미도 놓칠 수 없는 기회다. 일산 열무의 맛을 한껏 끌어올릴 명인의 김치 비법과 응용 요리 등을 배울 수 있다. 일산 열무 김치 만들기, 일산 열무 앙금 떡 케이크 만들기 등 풍성한 체험 이벤트를 비롯 일산 열무 등 고향의 농특산물 구매 코너도 방문객들을 기다리고 있다. 9. 2024 고양시 전국 막걸리 축제. 10월 5일 토요일부터 6일 일요일 일산 문화광장 3호선 정발산역 앞. 전국 막걸리 시음, 막걸리 빚기 체험, 음주 예법 시연 등 무료 입장. 수확의 계절 가을. 고양시 특화 농산물인 가와지 쌀과 함께 고양시 전국 막걸리 축제가 열린다. 밥맛 좋은 쌀로 소문난 고양시의 가와지 쌀은 고품격 막걸리 재료로도 인기다. 특히 100년 전통의 배다리 도가가 가와지 쌀로 빚은 막걸리는 그 맛이 일품이다. 우리 고유의 술인 막걸리와 고양시 대표 특산품인 가와지 쌀의 우수성을 알리고자 개최된 이 축제에는 전국 76개 업체의 막걸리가 한자리에 모인다. 각기 다른 맛과 향을 자랑하는 팔도 막걸리를 즐기고 옛 선비의 음주 예법 향음주례도 배울 수 있다. 막걸리 빚기 체험은 물론 흥을 더하는 다양한 공연도 이어진다. 기획, 세계 도시를 가다. 콘텐츠 산업의 중심지, 도쿄. 글로벌 경제도시의 꿈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 고향 특례시. 글로벌 명품 도시라 일컬어지는 곳들의 면면은 과연 어떠할까? 전 세계 대표 도시들의 차별성과 경쟁력을 들여다보자. 그 9번째 사례로 세계적인 콘텐츠 산업 중심지, 일본 도쿄를 살펴본다.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매력적인 도시. 도쿄는 일본 혼슈 중심에 위치한 일본의 수도로 정식 명칭은 도쿄도이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도쿄는 23개의 특별구로 구성된 도심을 말한다. 이 외에도 도쿄도에는 타마지구 26개 시와 3개 시정촌, 일본 최남단 오가사와라 열도 등이 포함돼 다채로운 기후와 생태계를 구성한다. 동시에 도쿄는 2024년 8월 현재 일본 총 인구의 11%에 해당하는 1,400만 명이 거주하는 대도심으로 일본의 정치, 경제, 행정, 교통, 문화 등 거의 모든 영역에서 중심이다. 더불어 동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근대화를 이룩한 국가이자 제2차 세계대전의 패전을 고도 성장을 통해 극복한 근현대사의 상징이기도 하다. 도쿄를 수식하는 단어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전통과 현대의 조화다. 건축가 타츠노 킹고가 설계한 도쿄역 바로 앞으로 마루노우치 빌딩군이 펼쳐지며 그 인근에 일본의 왕실 가족이 거주하는 황거가 있다. 신주쿠 도쿄청사 45층에 있는 전망대에서 내려다보는 도쿄의 야경은 불야성을 이루지만 아사쿠사, 우에노, 료코쿠 등 과거의 정취가 깃든 동네의 전통적인 풍경 또한 도쿄의 매력이다.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룬 도시로서 도쿄의 매력은 에도 도쿄학이라는 학문 분야를 낳기도 했다. 도쿄의 옛 이름, 에도에서 도쿄로 이어지는 400년 도시 역사를 연구하는 학문으로 이를 통해 역사적 깊이를 가늠할 수 있다. 에도 도쿄 역사박물관이나 에도 도쿄 건축물 공원 등 도쿄에 산재한 에도 도쿄의 명칭은 도쿄가 예부터 거대 도시였다는 점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증거다. 일본을 대표하는 중심가의 변천사. 도쿄는 시대마다 일본을 대표하는 중심가를 품었다. 도쿄도청 소재지라는 정치 중심지 같은 기능적 의미보다는 오히려 특정 지역이 그 시대의 공기와 분위기를 대표하는 사회 문화적 중요성을 갖는다는 의미다. 도쿄역에서부터 황거, 마루노우치, 긴자, 츠키지를 잇는 지역은 도쿄의 오랜 중심지인 동시에 일본 근대화의 산 증인이다. 전후 부흥 과정에서 급격하게 도쿄가 팽창하며 새로운 중심지로 거듭난 신주쿠가 1970년대 도쿄를 대표한다면 1980년대에는 시부야에 자리한 두 사철 회사, 세이부, 도쿄 중심의 지역 개발과 그에 따른 소비 문화의 시대였다. 그리고 1990년대 초, 일본의 버블 경제가 무너졌을 때 일본 청소년의 문제 행동과 결부된 지역이 바로 시부야였고 2000년대 이후 일본의 경쟁력이 점차 약화되고 그 대안으로 만화, 애니메이션에 심취한 사람, 오타쿠 콘텐츠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아키하바라와 이케부쿠로가 도쿄의 새로운 얼굴로 떠올랐다. 그리고 최근 K-팝의 인기와 함께 신호 쿠보가 새로운 번화가로 부상하고 있다. 이렇게 도쿄는 시대를 상징하는 중심지를 꾸준하게 바꾸면서 2020년대까지 진화해왔다. 도쿄의 문화적 상징성과 콘텐츠 산업. 또한 도쿄는 제2차 세계대전 직후 태어난 단카이 세대에게 일본 패션과 음악의 중심지였다. 이세이 미야케, 꼼데 가르송 등 최정상급 패션 디자이너뿐만 아니라 기발한 패턴과 색상이 조합된 일명 하라주쿠 패션 차림의 젊은이들이 도쿄를 근거지로 삼았다.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끈 시티팝의 원류는 바로 1970년대 등장한 J-팝과 이를 계승한 1990년대 시부야의 음악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하라주쿠와 시부야도 도쿄의 중심지라는 점에서 도쿄가 지닌 문화적 중심성을 알 수 있다. 일본의 버블 경제가 무너지고 불황이 지속된 2000년대 이후에는 만화, 애니메이션, 게임 등 오타쿠계 컨텐츠가 도쿄의 새로운 매력으로 부각됐다. 사무라이, 가부키, 기모노, 호지산 등 전통적인 일본의 이미지를 대신해 쿨 재팬, 즉 세계적으로 인기를 끄는 오타쿠계 콘텐츠가 모여있는 아키하바라, 이케부쿠로가 떠올랐다. 일본 만화 문화를 지탱해온 만화 동인지 행사 코믹 마켓은 1975년 처음 도쿄에서 개최됐으며 이후 규모를 확대하며 전 세계 사람들이 찾는 세계 최대 규모의 관련 행사로 자리 잡았다. 도쿄의 풍경이
만화, 애니메이션, 게임의 배경이 되기도 했다. 수많은 작품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한국에서도 많은 인기를 얻은 애니메이션 영화 너의 이름은 이다. 여기에 묘사된 도쿄의 길거리는 열광적인 팬들의 성지순례 명소가 되어 많은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있다. 콘텐츠 산업 중심지의 필수 요건. 이처럼 도쿄는 일본 콘텐츠 산업의 중심지다. 그 영향력이 워낙 강력해 오히려 이를 도쿄 일극주의, 자원과 산업이 도쿄에 집중되는 현상으로 여겨 영향력을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생길 정도다. 하지만 이는 단순한 정책적 문제만은 아니다. 도쿄가 일본 콘텐츠 산업의 중심지가 된 이유는 도쿄가 어떤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해서라기보다는 만화, 애니메이션, 게임 각 분야가 자연스럽게 도쿄로 모여 상호 협력과 경쟁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냈기 때문이다. 이 점을 유념해야 할 필요가 있다. 분야를 막론하고 특정 기업을 유치하거나 특정 분야를 지원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이런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상호 협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 병행되어야 한다. 현재 고양시가 추진하고 있는 IP 융복합 콘텐츠 클러스터와 고양방송 영상밸리, 고양영상문화단지도 이런 관점으로 진행되어야 효과적일 수 있다. K 콘텐츠를 담당하는 다양한 기업과 인재를 유치해 이들 간의 상호 협력을 끌어내는 환경을 조성하면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도쿄 여행 정보, 도쿄타워. 일본과 도쿄를 상징하는 랜드마크. 1958년 세워졌으며 높이가 333m에 달한다. 150m 지점에 전망대가 조성돼 있어 도쿄의 도심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다. 아키하바라. 만화, 애니메이션, 코스프레, 아이돌 등 서브컬처 문화의 발상지이자 오타쿠들의 성지. 거리마다 애니메이션 피겨 등 관련 상품을 파는 상점들이 늘어서 있어 즐겁게 쇼핑할 수 있다. 몬자야키. 여러 채소와 해물을 넣은 밀가루 반죽을 철판에서 볶아내는 요리. 에도시대 말기 유래된 음식으로 도쿄에는 몬자야키 전문점이 줄지어 있는 몬자 스트리트가 있을 정도로 유명하다. 후카가와 메시. 바지락, 대합 등 조개류와 파를 밥에 얹고 된장을 국물째 부어 먹는 음식. 도쿄 후카가와 지역의 대표 음식이라 이름에 지명이 붙었다. 바지락 밥이라고도 부른다. 한글날 특집, 한류의 물결, 전 세계에 한국어 꽃을 피우다. 한류의 시작과 한국어 열풍. 최근 종영한 예능 프로그램 서진인의 이에서 저 멀리 아이슬란드 사람들이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모습을 보며 한류가 언어로까지 확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류의 첫 물결은 2000년대 초반 드라마 겨울 연가와 대장금을 통해 시작됐다. 특히 겨울 연가는 일본에서 큰 인기를 끌며 주연 배우 배용준이 윤사마라는 별칭을 얻을 정도로 사랑받았고 이때부터 일본에서 한국어 학습에 대한 관심이 급증했다. 이렇게 한류는 한국의 감성적 이야기로 해외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한국어 학습 열풍의 시작을 알렸다. 이후 방탄소년단, BTS와 엑소 같은 K-팝 아이돌의 등장은 한류가 아시아를 넘어 미국, 유럽 등 전 세계로 확산되는 결정적 전환점이 됐다. 특히 BTS는 깊이 있는 가사와 강력한 메시지로 글로벌 팬들을 매료시켰으며 이는 단순한 음악 소비를 넘어 팬들이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배우려는 열정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BTS의 팬을 지칭하는 아미는 한국어 학습 열풍을 주도했다. 2018년 한글날 전 세계 아미들은 SNS에서 샵 방탄 때문에 한글 배웠다라는 해시태그를 달며 자신들이 한글을 배우고 있다는 사실을 공유했다. 이들은 BTS의 노래 가사를 정확히 이해하고 멤버들과 더 깊이 소통하고자 자발적으로 한국어를 공부하게 된 것이다. 이는 단순한 팬 활동을 넘어 한국어 학습과 한국 문화 이해로 이어지는 현상의 대표적인 사례다. 또한 BTS는 각종 인터뷰와 공연을 통해 한국의 문화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으며 팬들은 이를 계기로 한국어뿐만 아니라
한국 전통과 문화를 더 깊이 알고자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한국어는 단순한 외국어를 넘어 전 세계 팬들이 배우고 소통하는 중요한 언어로 자리 잡았다. K-팝으로 배우는 한국어. K-팝은 이제 단순한 음악 장르를 넘어 한국어 학습의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어내고 있다. 그 중심에는 방탄소년단, BTS, 블랙핑크와 같은 글로벌 아이돌 그룹이 자리하고 있다. 해외 팬들은 처음에는 한국어를 몰랐지만 K-팝을 듣고 따라 부르며 일상에서 한국어 단어들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재미있는 점은 오빠, 언니, 막내 같은 단어들을 주로 사용했다는 점이다. 연습생이라는 단어 역시 그대로 연습생으로 적고 발음하면서 한국어 학습이 하나의 놀이처럼 팬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이 현상을 잘 설명하는 신조어가 돌민정음이다. 아이돌과 훈민정음을 결합한 단어로 K-팝 팬들이 아이돌을 좋아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한국어를 배우게 되는 것을 뜻한다. 팬들은 K-팝 가사와 드라마 대사를 원어로 이해하기 위해 한국어를 배우고 이를 통해 한국어는 자연스럽게 익히고 공유되는 언어로 자리 잡았다. 예를 들어 BTS의 히트곡 봄달의 가사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 팬들은 한국어를 공부하며 가사 속 감정과 메시지를 탐구하고 있다. 블랙핑크의 How You Like That도 마찬가지로 한국어 가사를 발음하고 해석하며 음악에 더 몰입한다. 이처럼 음악에 더 몰입하려는 팬들 덕분에 K-팝은 자연스럽게 한국어 학습의 도구가 되었다. 단순한 음악 소비를 넘어서 한국어를 통해 K-팝과 더욱 깊이 연결되며 언어와 문화를 함께 즐기는 새로운 학습 경험을 만들어가고 있다. 한국어 능력시험 응시자와 세종학당의 증가. 이처럼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면서 한국어 능력시험 토픽 응시자 수는 해마다 새로운 기록을 세우고 있다. 2011년 약 15만 명이었던 응시자가 엑소 데뷔 후인 2012년에는 21만 명, BTS가 데뷔한 2013년에는 27만 명으로 증가했으며 2019년에는 37만 명을 넘어섰다. 이 역시 K-팝과 한국 드라마, 영화를 통해 한국어 학습에 대한 열망이 커진 결과다. 해외에서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은 바로 세종학당이다. 2007년 3개국에서 시작된 세종학당은 현재 88개국 256곳에서 운영 중이며 수강생은 2011년 약 2만 명에서 2023년 21만 명을 넘어섰다. 세종학당의 역할은 단순히 한국어 교육에 그치지 않는다. 세종학당은 K-팝 커버 댄스 대회, 한식 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어 학습을 더욱 재미있게 만들고 있으며 한국 문화와 연계한 교육과정을 제공하며 전 세계에서 한국어 학습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학문과 진로의 언어로 떠오른 한국어. 문화체육관광부의 2023 해외 한류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 26개국에서 음식, 뷰티, 음악 등 다양한 분야의 한국 문화 인기가 높다. 이로 인해 자연스레 한국어를 배우려는 열풍도 확산돼 한국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고자 하는 학습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한국어는 이제 단순한 취미나 문화적 흥미를 넘어서 학문과 진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언어로 성장했다. 인도에서는 2020년에 한국어를 제2 외국어로 공식 채택했다. 인도 인구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국가라는 점을 고려할 때 한국어의 글로벌 위상이 높아졌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인도에 그치지 않고 미국, 일본, 호주, 프랑스, 태국 등 여러 국가가 한국어를 제2 외국어로 채택하고 있다. 이처럼 한국어는 이제 학문과 진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언어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 내에서도 체감되고 있다. 최근 국내 대학의 국어국문학 대학원 과정에 외국인 유학생의 비율이 크게 늘어났다. 3명당 1명 이상이 외국인 학생일 정도다. 이는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한 외국인들의 관심이 학문적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직접적으로 보여준다. 한국어, 글로벌 한류의 미래. 한류의 글로벌 확산은 한국어를 국제적 소통의 중요한 언어로 자리 잡게 했다. K-팝, 드라마, 영화 등을 통해 전 세계인이 한국 문화에 매료됐고 그 영향으로 한국어 학습에 대한 열정도 크게 증가했다. 특히 K-팝 가수들의 전 세계적 인기에 힘입어 한국어도 많은 관심을 받게 되었다.
세종학당과 한국어 능력시험 토픽 수요의 증가 역시 이를 증명하며 한국어는 이제 단순한 문화 소비가 아닌 학문적 탐구와 직업적 기회를 제공하는 언어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우리는 효과적인 한국어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한류와 함께 한국어의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한국어의 확산은 한국 문화와 가치를 전 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기회이며 한류와 함께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한국어의 미래는 우리가 함께 만들어 나가는 멋진 여정이 될 것이다. 2023 해외 한류 실태조사 분야별 한류 인기 1위 음식, 2위 뷰티, 3위 음악. 육아상담소, 독자 참여, Q&A. 우리 아이의 육아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아이를 키우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고민들. 명확한 답을 찾고 싶지만 그렇지 못해 속상하기만 하다. 이럴 때는 어떻게 행동하고 해결해야 할지 다양한 육아 고민과 솔루션을 들어보자. Q1. 부모의 육아 차이. 초등학교 저학년 연년생 남매를 둔 아빠입니다. 나이 차이가 적어서 그런지 평소 둘이 많이 다툽니다. 엘리베이터 버튼 먼저 누르기, 양치 먼저 하기 등 정말 사소한 걸로 다투기를 반복해요. 저는 성장의 한 과정이라 여겨 심하지 않으면 놔두려고 하는 편인 반면 아내는 매번 옳고 그름을 가르치려고 해요. 아빠와 엄마의 육아법이 현저히 다르면 아이들도 혼란스러울 것 같은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한쪽에 맞춰야 할까요? 김철수, 가명. A. 아빠와 엄마의 육아관이 일치해 같은 방식으로 아이를 대하면 가장 좋겠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엄마가 안 된다고 하는 특정 행동을 아빠는 허용한다면 아이들 입장에서는 혼란스럽겠죠. 자녀를 훈육하려면 부부간의 의견 조율이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사례처럼 남매의 다툼을 무시하느냐, 지적하느냐의 차이는 상호작용 스타일이 다른 것이므로 혼란을 야기할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아이들도 선생님과 부모를 대하는 방식이 다르듯 사회적 맥락에 적응하는 방법을 자연스레 깨달을 거예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엄마와 육아 방식이 다르더라도 아이들에게 아빠로서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겁니다. 만약 엄마가 아이들의 행동을 지적하며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면 엄마의 방식을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도록 고민해 보세요. 그렇게 일일이 지적하는 건 아니지 않아? 라는 말보다는 아이들이 자꾸 다투니까 신경 쓰이지? 라며 먼저 엄마의 상황과 감정을 헤아려 주세요. 공감을 통해 부부가 하나 되어야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서로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을 잘 모르는 것 같으니 갈등이 생기지 않게 우리가 규칙을 만들어주는 게 어떨까? 이렇게 제안하며 함께 의논하다 보면 부모와 자녀 모두가 긍정적인 결과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Q2. 화를 조절하지 못하는 아이. 우리 아이는 매우 예민한 성격입니다. 자기 물건은 항상 제자리에 두어야 하고 자신의 방식을 어떻게든 고수하려 해요. 얼마 전에는 집에 방문한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이와 볼링 게임을 하며 놀아주려고 하는데 평소 아빠와 함께 했던 게임이라 다짜고짜 싫다는 겁니다.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악을 쓰고 심지어는 손찌검까지 하더라고요. 제가 중재에 나섰는데도 쉽게 진정되지 않았어요. 화가 나면 조절 못하는 우리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혜미, 가명. A. 화가 난 상태에서 따끔하게 혼난다고 해서 감정 조절 능력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마냥 달래고 공감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도 아니지요. 어떤 방식으로든 제어되지 않을 때에는 옆에서 자극하기보다는 일단 진정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공간을 주어야 합니다. 흥분한 아이는 이성적인 훈육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옆에서 가만히 지켜보며 기다린 다음 아이가 본인의 감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 감정을 이해해야 조절도 할 수 있습니다. 아빠랑 같이 놀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서 화가 난 거니? 라고 물어보며 감정의 이해를 돕는 동시에 일단 아이의 편을 들어주세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자기의 감정을 누군가 수용해준 경험이 있는 아이가 감정 조절 능력이 더 뛰어납니다. 그 다음으로는 감정 표현 방식의 수위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대안을 제시합니다. 화가 날 수 있지만 때리는 건 절대 안 돼. 화를 가라앉히는 방법을 가르쳐 줄게 라고 말이죠. 그 방법 중 가장 좋은 것은 말로 표현하기입니다. 과격한 행동이 아닌 말로 표현해야 아이의 욕구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적절하게 도와줄 수 있다는 점을 계속 인지해 주셔야 해요. 놀이처럼 연습을 해봐도 좋아요. 이를 통해 아이는 말로 표현하는 게 자신에게도 더 좋다는 사실을 깨닫고 노력하고자 하는 동기가 생길 겁니다. Q3. 밤낮이 바뀐 아이. 45개월 딸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아이가 낮에는 쿨쿨 자고 밤에는 말똥말똥해서 난감해요. 그렇다 보니 어린이집에서도 잠을 자느라 제대로 교육을 받거나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해요. 밤에는 오히려 활기가 생겨 부모의 잠을 설치게 하고요. 낮에 활동하고 밤에 재우려고 온갖 노력을 해봤는데 잘 안 되네요. 이런 생활이 오래 지속되고 있어 걱정이에요. 최상아 가명. A. 어린아이의 수면 문제를 해결하려면 빛, 루틴, 수면 압력 이 세 가지를 잘 활용해야 합니다. 인체는 빛에 의해 호르몬이 분비되며 이를 통해 잠이 들고 잠에서 깨기도 합니다. 따라서 낮에는 가급적 밖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저녁 식사 이후로는 집안을 어둡게 유지해야 해요. 암막 커튼 설치가 큰 도움이 됩니다. 불을 끈 다음에는 일관된 수면 루틴을 만들어 자는 분위기를 조성해 보세요. 목욕을 끝낸 다음 침대에 눕혀 책을 읽어주는 등 차분한 활동을 단계별로 밟아나가는 거죠. 엄마 아빠도 늦은 시간까지 TV를 보거나 활동적인 시간을 보내지 않도록 유의하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수면 압력이에요. 깨어있는 시간이 누적되며 느끼는 졸음을 말하는데요. 지나친 낮잠은 밤 수면을 방해하니 낮잠을 자더라도 일정 시간을 정해두는 것이 좋아요. 4살 정도 아이에게는 아예 낮잠을 재우지 않는 것도 방법입니다. 주말이나 연휴 기간을 활용해 아이와 밖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이를 단계적으로 지켜보세요. 처음 며칠은 부모와 아이에게 모두 힘든 과정이 될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반복하다 보면 점차 수월해질 거예요. 충분한 밤 수면 시간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이라는 점 명심하세요. 육아 고민 사연 접수. 육아 고민과 관련한 사연을 적어 보내주시면 육아 전문가가 답변을 드립니다. 채택된 분께는 백화점 상품권 3만 원, 모바일 및 고향 소식 게재의 기회를 드립니다. 익명 참여 가능. 보내실 곳 고향 원픽 내 이벤트 참여 메뉴. 내용 이름, 주소, 전화번호, 사연. 기간 10월 23일 수요일까지. 지금까지 고향시청에서 발간하는 고향 소식지 2024년 10월 소식이었습니다. 녹음 제작은 낭동마을 책 읽는 사람들입니다. 감사합니다.